백현우 씨,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 꾼 거 알아요? 홍혜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잠든 백현우를 사랑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쳐다보며 백현우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는 백현우가 눈을 뜨자마자 그의 볼에 뽀뽀를 하고 어젯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백현우는 이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죠. 당신이 2074년도에 죽었다고요? 그리고 죽은 나를 하늘에서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아주었고요? 홍혜인이 진짜 생생한 꿈이었다면서 신기해하는데 백현우는 원래 꿈이란 게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걸 꿈에서 대신 이뤄주기도 하는 거라면서 아마도 홍혜인이 자신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꿈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에 홍혜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아주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나 홍혜인 씨가 꾼 그 꿈처럼 절대 홍혜인 씨 두고는 먼저 안 죽어요. 홍혜인 씨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면 염색도 하고 다시 검은 머리로 만들어서 또 오래 살다가 그렇게 홍혜인 씨 내 품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줄 거야. 그 꿈속에 나타났다는 할아버지처럼 매일매일 당신이 잠든 곳에도 그날 산 생활을 사들고 찾아갈 거야. 그런데 독일에 있으면 내가 가기가 힘드니까 한국 우리 집 바로 앞에 공원을 만들어서 당신 그곳에 잠들면 매일매일 찾아갈게요. 홍혜인은 백현우의 듬직한 말을 듣고는 이렇게 백현우와 시작하는 아침이 너무 달콤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행복이 영원하길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백현우와 같은 방을 쓰느라 백현우의 짐을 모두 옮겨와서 텅 비어버린 아이의 방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과거 아팠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홍혜인은 담담한 목소리로 백현우에게 말하길 우리 아이 하늘나라에서 잘 놀고 있겠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지만 정말 보고 싶다. 백현우는 홍혜인의 어두운 표정을 보았고 그녀의 팔을 아는 채 쓰다듬으면서 천장에 붙어있는 야광 스티커 별을 향해 꼭 하늘에 있는 첫째가 다시 땅에 내려와 둘째로 태어나주길 바란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홍혜인이 모든 기억을 되찾기만 하면 더 이상 빌 소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홍혜인이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되자 이번에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렇기에 두 사람은 더욱 건강관리에 박차를 가하며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하늘은 두 사람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범자가 백현우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결혼식을 다시 언제 할 건지 여부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범자 고모가 이런 질문을 하자 백현우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혹시 영송 형님하고 결혼하실 계획이냐고 물었고 범자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하며 아니라고 전화를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어휴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홍범자 옆에 앉아있던 영송은 백현우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홍범자가 놀라서 전화를 급하게 끊었나 궁금했지만 영송 자신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합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순결주의자라서 홍범자가 일이 급하게 결혼식을 서두르다가 백현우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눈치만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범자씨.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뻘쭘해하는 영송의 모습을 본 홍범자는 순수한 남자 영송을 보며 복장이 터졌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결혼에 무슨 순서가 있나 싶긴 하지만 저 두 사람 저렇게 맘고생 몸고생해서 이제 겨우 잘 살게 됐는데 내가 먼저 또 낼름 결혼해버려서 저 두 사람 결혼식 늦어지게 되면 미안하니까 난 이미 결혼 3번이나 했는데 좀 늦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송은 어두운 낯빛으로 말하는 홍범자를 보면서 홍범자의 말이 진심이 아니고 홍범자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영송은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자씨, 꼭 결혼식 자체를 다시 하고 싶어요? 난 비웨딩도 별로고 그렇다고 스몰 웨딩도 막상 진짜 스몰 같지가 않아서 좀 그렇던데 내가 범자씨 좋아하고 범자씨도 나 좋아하니까 우리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홍범자는 갑자기 급발진하는 영송을 보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영송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뒷주머니에서 소박한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억짜리 반지를 아무렇지 않게 사는 홍범자지만 영송이 내미는 반지만큼 예쁜 반지를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홍범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지를 받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증인이 되어달라는 영송과 홍범자의 부탁에 구청에 함께 오게 된 백현우와 홍혜인은 기쁜 마음으로 증인 서명을 하였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해하는 영송과 홍범자를 보며 백현우는 이제 미뤄왔던 혼인신고와 결혼식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비서님, 그리고 나 비서님, 혜인이 몰래 결혼식 준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 비서는 그동안 숱한 취임식을 준비했던 짬밥, 나 비서는 홍혜인의 취향을 200% 아는 비서로서 홍혜인과 백현우를 위한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 밤을 새가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까지 두 비서들로 인해 결혼식장 출입이 금지됐던 홍혜인은 결혼식 당일 식장에 도착했고 자기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준 두 사람과 백현우 때문에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혜인 덕분에 어머니 수술비를 대고 장례도 잘 마칠 수 있었던 직원 김민지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축사를 했고 어느덧 수술을 잘 마치고 아장아장 걷는 꼬마가 된 녹즙 배달원의 아이가 건우와 함께 화동을 맡아 건우 손을 잡고 나란히 로드웨이 꽃 배달을 했습니다. 백현우의 친구 김양기는 사회를 보는데 자꾸 백현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양기가 결혼식에 온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꾸 울어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듯한데 저 신랑 백현우랑 그렇고 그런 사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두 사람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행복한 모습 보니 자꾸 눈물 나네요. 백현우는 거의 반쯤 울면서 사회를 보는 김양기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홍혜인도 그를 향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홍범주는 자꾸 눈물을 흘리는 김선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전봉에는 주책맞게 우는 백두관의 허벅지를 꽉 꼬집었습니다. 오늘 아주 나라를 잃었어요? 나이가 들더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겨. 좋은 날 왜 자꾸 울고 그래요? 백현태는 호열히 아내와 함께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고 남편을 만나러 미국에 갔다가 몇 달 더 지내고 오기로 한 백미선은 아쉽지만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옥에서 형량을 마친 천다혜는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을 맞았고 하객들은 천다혜, 홍수철, 건우를 보면서 완벽한 가족이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한껏 기분이 좋아진 하객 그레이스고는 지난번 맛있는 밥을 대접해준 김선화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모든 가족들을 자기 샵에 데려가 마사지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긴장했던 가족들은 그레이스고의 호의를 감사히 받아줬습니다. 이제 홍씨 오너일가에게 그레이스고는 핏줄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가족 모임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죗값을 깔끔하게 치르고 마지막에는 홍혜인과 백현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고는 감옥에 갇힌 모슬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모슬이는 감옥 안에서 결국 미쳐버렸고 정신병동 감옥에 수감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홍만대 회장을 약에 취하게 해반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던 모슬이는 결국 자기도 같은 꼴이 되어 남은 인생을 모두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에 취해 반식물인간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홍범자는 아버지 홍만대에게 약속했던 대로 모든 복수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모슬의 그 몹쓸 거 그리 됐다네요. 하늘에서 이제 편히 눈 감으세요. 그렇게 백현우와 홍혜인의 아름다운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마쳤고 두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독일 상수시로 다시 한번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5번의 손잡기와 5번의 포옹, 5번의 뽀뽀, 5번의 키스까지 모두 끝내며 달달한 썸을 또 한 번 타고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한 번씩 더한 두 사람은 이 행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홍혜인은 백현우와 싸우고 이혼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은성에게 납치당하는 등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 이렇게 멋진 남자와 2번이나 썸을 타고 결혼도 2번 하고 신혼여행도 2번 올 수 있는 자신이 참 운이 좋은 여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매사 부정적이었던 홍혜인은 매사 낙천적인 남자 백현우처럼 이제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의 좋은 면만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덜컥 찾아와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홍혜인과 백현우는 아이 방을 다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의 산골 끝에 태어난 아이 수빈이를 품에 안으며 백현우는 감격했습니다. 이 아이와 아내 홍혜인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 수빈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홍혜인의 품 안에 누워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는 수빈이를 보며 가족들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두 수빈이를 보느라 정신없을 때 오직 백현우만이 홍혜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혜인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랑해 혜인아.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